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새로 모신 분 있으신데 그동안 이제 투자도 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닉네임이랑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등기입니다. 네. 너무 미인이신데 뭐 결혼하셨어요? 네. 자녀분도 있으세요? 네. 10살 아들 있고요. 한 명? 네. 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이제 잘 되면 큰 돈을 벌지만 또 이게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돈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라서 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물건으로 좀 돈을 바꿔서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부동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가지고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이거를 내가 현물로 바꿔서 내가 보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여태까지 어떤 투자를 하셨으며 또 지금까지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뭐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안에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2015년에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하루 지나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런 걸 보면서 집을 반드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파트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사고 분양권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요. 아파트는 한 4개 정도 사봤고요. 이거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신가요? 한번 산 거는 지금까지 안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셨구나. 그런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상가 있고요. 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분양권이에요. 네, 오피스텔은 분양권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언제 사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입주는 언제예요? 25년 3월입니다. 25년 3월. 아직 멀었네요. 네. 뭐 10%만 있으면 2025년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맞아요. 위치는 어디예요? 고덕입니다. 고덕. 그러면은 뭐 2025년 되면 여기는 세도 잘 나가고 하니까 월세를 하셔도 되고 전세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으시겠네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잘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힘들고 좀 문제점이세요? 제가 한동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대출이 막히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담보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돌려서 이렇게 최대한 자금을 좀 마련하는 것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제 이자가 오르면서 또 이자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변동금리로 올해 이제 올해 말이 아니고 이번 달 말에 이제 또 이제 이자가 한 번 더 바뀌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개월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받았을 때 6.25% 정도 됐었는데 그럼 이제 6개월 뒤에는 이제는 얼마일까? 그리고 이제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게 또 어떤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엔 신용이 되게 좋았지만 혹시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또 만약에 제가 집값 이상의 지금 대출을 받은 그런 어떠한 이상한 상황이 되면서 금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거기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말해줄 수 없다. 어떻게 변할지 말해줄 수 없다. 말해줄 수가 없다. 그냥 기다려라. 그런 말만 하고 그리고 제가 자금이 사실 1억 5천 정도 있거든요. 현재? 네네. 그런데 이 1억 5천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집값
그 집값이 지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출을 그냥 이걸 갚고 대출을 좀 갈아타는 게 맞나. 근데 제가 사실 이 정도 돈이 저한테는 거의 다거든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뭐 여기서 1, 2천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정도가 단데 그냥 버티는 자금으로 내가 쓰는 게 낫나. 아니면 그러면 제가 그럼 이율은 그렇다 네. 치고 지금 네. 대출 받은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세요? 한 6억 그러면 현재 지금 이자 내는 게 얼마세요? 300 이상.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6%였으니까 이제는 저는 사실은 집값이 떨어졌고 대출이 지금 너무 많이 일으킨 상태라 한 10%에서 12% 정도를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네, 그러면은 이제 6%였을 때 뭐 300 이상이었으니까 한 6, 700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버는 돈을 여기에 다 올인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팔려고 했더니 또 지금은 안 팔린다라고 또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버틸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상승 곡선이 딱 탔을 때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딱 팔아버릴까? 버티고 팔아버릴까? 아니면 다른 집들을 좀 처분해 버릴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일 안 팔리는 곳에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좀 많이 막힌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영업이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이 현금이 굉장히 필수거든요. 언제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상담을 받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정말 이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출을 일으킨 그 매물 자체가 제일 안 팔리는 매물을 네. 담보로 받으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좀 팔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지금 이율이 높아졌고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제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게 왜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혹시? 네, 대출이 지금 집값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이 이만큼인데 원래 집값이 이만큼이었는데 네, 비슷해졌다. 비슷해지거나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그 걱정은 은행이 해야지 왜 본인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마이너스 그 금리에 좀 더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막 이자를 더 받을 것 네, 같다고? 네.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물었거든요. 혹시 집값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만큼을 받았으면 어떡하나요? 그거는 그랬더니 은행 직원들이 다 싸매고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깡통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집의 가격보다 더 많은 금을 그러니까 이미 돈을 대출을 해준 상태야. 네.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본인이 돈을 못 갚아. 그럼 그 집은 은행께 되죠. 그죠? 네. 은행께 되죠. 그러면 네. 은행은 그 돈을 다 회수를 못 하는 거지. 그럼 누가 손해를 봐요? 은행이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그 집을 날리세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집을 날리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회원님께서 네. 그 집을 대출을 못 갚아. 나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은행이 그 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매. 경매하겠죠. 네. 그러면 나는 그 집을 잃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의 다른 재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하셨다면서요. 가압류나 막 이런 거는 없나요? 제가 다른 집이나 제 재산에 관해서는 다른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압류나 뭐 이런. 지금 봐요. 그러면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머지 아파트가 다 전세로 들어있어요, 월세로 들어있어요. 전세도 있고 월세, 반전세도 있고. 그러면 네. 이 만약에 이거를 못 갚아가지고 이제 이 은행에서 네. 이 집을 팔았는데도 그 돈이 회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 다른 집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될 때 전세금이 우선이고 그 밑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전세금보다 얘가 저당이 먼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떨고 있어야 될 곳은 은행인데 왜 본인이 그렇게 떨고 계실까 그렇구나.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네.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좀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무의식 중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좀 행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게 내가 너무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치 네. 없지만 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그러면 또 그게 슬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게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그리고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이 집을 날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구하고 싶어. 난 이 집을 내가 이자는 낼 형편이 없지만 이자를 내서라도 끝까지 이거를 내가 그 금리 올라가는 걸 해서 내가 이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4개 아파트 중에 네. 제일 잘 팔릴 것 같은 걸 하나 파세요. 왜 그러냐면 내년 5월까지 다주택 세 개예요. 3개예요? 네. 3개 중에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잖아요. 5월까지.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5월까지 하나를 팔면 내가 다주택자여도 그 중과세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게 2년만 지난 거면. 이 아파트 네. 팔고자 하는 게 2년만 지났으면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처분을 해서 특히나 지금 월세 끼고 있는 게 팔면은 제일 내가 돈을 회수할 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급매물로라도 내놔서 하나를 팔고 근데 얘네들을 팔아도 제가 이 6억 정도를 갚을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반이라도 갚으면은 이자가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세 많이 끼고 있는 거를 팔아봤자 내가 지금 회수할 돈이 없다면 월세 끼고 있는 거를 팔아서 특히나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이거 양도세 중과도 네. 배제해 주니까 네. 그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죠. 6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3억 정도만 갚더라도 네. 그러면 이 집을 또 지킬 수가 있잖아요. 제가 대출을 갈아타려고 이제 알아봤는데 사업자 대출에서는 절대 그 일반 분들이 하시는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차 싶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이제 또 부동산을 좀 했다 보니까 여러 상담사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제가 사업자 대출로 갈아탔는데 그냥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건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저는 이제 그렇게 금리가 높은 걸로 타서 다시 전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좀 쓸 돈이 많이 부족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만 지금 사업자 대출 받은 담보는 아파트가 맞아요? 네. 어떤 아파트 이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뭐? 아니에요. 네. 제가 좀 사업체로 쓰고 있는 아파트예요. 맞아. 그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자는 사실 그 사업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 정도도 이제 제가 쓸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 담보 대출로 그 이자 정도는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사업자 대출로 해서 이게 저기 담보 대출로 더 이상 DSR이나 이런 게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못 받으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담보 대출에서 사업자 대출로 제가 갈아탈 때도 네.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대출 상담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갈아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담보대출로 가려면 얘를 싹 다 갚고 네.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구나. 근데 그거는 좀 알아보셔야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아니 정말 이거는 왜 다 말씀도 안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몰랐으니까 또 하나 공부했구나. 그리고 돈 공부에 대해서 그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돈 공부를 잘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만만하게 봤구나 뭐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고민은 이율이 올라가는 것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의 고민인데 집값이 떨어지는 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담보로 잡은 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는 없고 그 불이익은 은행이 결국은 져야 되는 불이익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자영업자라서 현금도 필수적이고 근데 대출이 300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뭐 2배로 올라서 500까지 낸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사업체로 쓰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반 대출로 갈아탈 수 없다는 게 잘 사실은 전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집을 담보로 하는 건데 사업자 대출 했던 게 다시 집으로 일반 대출이 내가 여기가 대출이 많아요? 이쪽에도? 그런 건 아니에요? 반전세나 이런 것들은 대출이 그러니까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 알아보세요. 제2금융권. 네. 제2금융권으로 일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를 한번 더 알아보세요. 제1금융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데 이게 있으면 다주택자라서. 근데 제2금융권으로 해서 이거를 사업자 대출이 굳이 갈아탄다면 이자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2금융권으로 가서 이자가 낮아진다라는 그게 없으면 갈아탈 이유도 네, 사실 맞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자가 올라가는 게 난 문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아픈 손을 잘라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지금 현금이 없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내가 큰 위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 중에 하나 제일 잘 팔리는 거를 이게 내년 5월 이전에 급매로라도 팔면 그러면은 그 세금은 또 절약이 되거든요.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해서 이거의 반이라도 좀 갚아 나가면서 이자를 좀 줄이는 게 낫겠죠. 예. 아무도 이자가 이렇게까지 오르리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뭐 좀 되게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셔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4번의 수업을 통해서 리스크 없는 투자, 시간에 묻는 투자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좀 하루를 살더라도 편하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4번 동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다 듣고도 고민이 있으면 그때 또 저랑 이렇게 시간을 한번 가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건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